그 버트 랭카스터의 엘마 겐트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하자면은 사이비예요. 예, 예.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통성기도 하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천막 쳐놓고 미국 교회는 부흥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흥회 천막 교회를 하고 다니면서 삥바리하는 가짜 목사 부부가 뭐 파트너야 남녀. 근데 그거를 옆에서 이제 수발을 들어주는 이제 그 사람이 그게 버트 랭카스터야. 예, 예. 그 버트 랭카스터는 상당히 냉소적이고 쿨한 관계로 그 천막 부흥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 천막 부흥회 하는 이 목사들이 어느 순간에 그걸 믿어. 그 여자 목사까지. 자기의 기도발을 믿고 진짜 그래서 이적이 일어나. 돈 들어오겠죠. 아니 진짜 이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믿어요. 믿어요. 자기 그걸 믿는 거야. 사람이 그런 동물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그러다가 이제 불이 나고 뭐 재앙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 서로 이제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시 그 겸손한 어떤 인간으로 다시 마지막에 돌아와요. 폭삭이지 주저앉은 그러니까 다음에. 물질을 그러면서 끝나는 오는 건데 부분이 그 어떤 이 주권 단위로 구성된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 하고 그다음 내부적으로는 이게 해이해지거나 타락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네. 항상, 예. 그 정신적인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의 욕망과 타락과 이런 것들이 뒤엉기면은 이제 요새 같은 일이 네.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조 박사님하고 우리가 예. 아까 그 한번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봤잖아요. 예, 예. 글로벌리스트들이 꿈꾸는 세계 질서. 예, 예. 그들의 비전. 예, 예. 그들의 설계도는 뭐였겠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강화되고 경제가 성장되면 일본 말로 보더리스 에코노미. 보더리스 에코노미. 국경 없는, 경계 없는. 그렇지. 그렇지. 자본은 세계적이야. 영어인데 보더리스 이코노미. 그렇지. 근데 일본 일본식으로 발음은 보더리스 에코노미. 에코노미. 예, 그렇게 맞아요. 보더리스. 그게 이제 사실은 이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되기 네. 전에 예. 일본이 한참 저기 그렇죠. 그 제조업 잘 나갈 때 그걸 주장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되니까 바로 글로벌리제이션으로 나오고 뭐 예, 오죽했으면 우리 저 이거 이제 그 김일삼 히스토리 나중에 대통령, 한번 예, 보죠. 예. 예, 세계 시장이 강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 파워는 미국과 서방 자유국가에 대해서는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뭐 제도적으로도 뭐 WTO를 해가지고 각 개별 국가의 주권에 대해서 그 국제기구가 조정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메커니즘도 존재했고, 그 다음에 각 내부의 기업들이 특히 주요 국가들의 이제 기업들이 이 주권국가한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권적 조치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없애도록 혹은 글로벌리즘에 맞춰서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압력 단체, 이익 단체가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의 현실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얘들이 가졌던 망상이 있다고요. 그렇죠. 저는 지금 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 추세가 있어 분명히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망상은 현실을 반영할 때 파워풀한 망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얘들이 가진 망상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주권국가 체제 약화시키겠다.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저거 저절로 자유화 된다. 될 거다. 뭐. 그다음에 이슬람 중동에 대해서는 저거 저절로 세속화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세계 시장 강화하고 경제 성장 계속 가도록 해주면 돼. 이런 식이에요. 중국 키워주고. 그러면서 딱 자기들 속내는 뭐냐면 미국과 서방의 자유국가들의 주권국가 체제가 약화되고 중국이 저절로 널널하게 자유화되고 이슬람 중동이 저절로 널널하게 세계화되면 우리는 배경에 숨어서 자기들 말로 글로벌 주요 이해 당사자, 글로벌 스테이크홀더. 그렇죠. 백모나 조성환이라는 사람이 당신은 글로벌 스테이크홀더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어. 없어. 자기들끼리
그렇죠. 자기들이 글로벌 스테이크홀더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미친 것들이. 그러면서 셀프 인증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왁구 짜갖고 세계를 쪼물락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쪼물락거리려면 명분을 달아주는 NGO와 네, 예. 그걸 우리 국가들 오셔서 우리 국제기구에 말 들으세요 하는 국제 관료 조직, 예. UN, WTO, WHO, IMF, 월드뱅크 이제 그런 것들을 온갖 종류 그런 그걸 것들을 내세워 갖고 전혀 이 오피셜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일종의 그 그룹을 만든 게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 세계 경제 포럼 네, 등등에서 그다음에 요번에 중국에도, 미국서 여름휴가 같이 보내잖아요. 네, 그 예. 매년 여름휴가 같이 보내든가 걔들 한 몇십 명 모이면은 그게 몇백 어마무시한 이제 저기 북경에는 베이다허 저기 네. 저 북대에서 하고 그 공산당끼리 하고 또 이제 미국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네. 그렇죠. 예. 자, 이 그림 원래 이게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의 아주 야심찬 비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실은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나타났죠. 그렇죠. 예. 산산이 붕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 자유국가에서는 정치 내전이 진행됐고 그렇죠. 이 정치 내전 뭘 둘러싸고 야 주권국가 체제의 노선 우리 강화해야 돼라는 집단들이 속속 등장한 거예요. 너무 지금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저절로 자유화되기는커녕 국내는 디지털 전체주의고 예, 예. 국제에 대해서는 중화 패권주의가 아주 위험하게 나와서 아니 글로벌리스트의 수장이라고 하는 소로스마저도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다. 이게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게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이 잘못된 정신으로 가이드가 되면은 지금 중국 방식으로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고. 그러니까 저절로 자유화되긴커녕 커녕.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은 이런 거요. 미국 서방 국가는 저절로 주권국가 체제가 약화될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은 저절로 자유화될 거다.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중동권은 저절로 세속화될 거다인데 이슬람 중동권이 저절로 세속화되기는커녕 요번에 이아파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 블록의 형성에서 보듯이 극단적 근본주의와 이슬람 전체주의. 그렇죠. 그리고 네, 그렇게 돼. 돈으로 혹은 네. 블랙 마켓에서 거래해서 미국 무기를 사면은 무력을 가지잖아요. 세속화되기는커녕 그 과도 지배, 독재 체제 혹은 신정 마피아 그룹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슬람 전체주의인데 예, 예. 제가 이제 고백을 하면요. 예, 예.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든 드라마를 좋아해요. 예, 예. 이게 그 극한적 상황이잖아요. 네. 이스라엘이란 데가 생존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뭐 특수경찰, 그렇죠. 특수부대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거기에 그 근본주의 이슬람 신자들 하레디라 그래요. 예, 예. 하레디 교파의 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미드도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이스라엘 드라마들이요. 넷플릭스에서 많은데 제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평온해져. 왜냐하면 저런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구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파우다 같은 이제 그 대테러 영화 보면 굉장히 쿨하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 방식, 행동 방식을 전해줘요. 추적해서 보여주고. 추적이 아니죠. 그 사람들하고 대립이 일어나니까. 그 갈등 구조가 삶의 내용들을 그 갈등 구조가 주인공은 대테러 특수부대원이고 예. 그 주인공과 겨루는 데들은 팔레스타인 쪽이고 그렇죠. 근데 그 팔레스타인을 전 악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숙하게 그 심리 구조까지를 아주 쿨하게 이렇게 밝혀줘요. 파우다가 특히 좋아요. 한번 꼭 보세요. 네, FAUDA 파우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제가 이슬람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저 표에서. 네, 그 이제 하마스 지금. 네네. 네. 저 단어는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안 써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저 말을 써요. 무슬림 토탈리테리니즘이에요. 아니 이제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이 원래는 파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PLO의 아랍파트 계열이 파타예요. 그렇죠, 파타죠. 네. 근데 이 파타가 지금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둘로 떨어져 있잖아요. 예. 가자 다
다 쫓겨나서 하마스고요. 하마스고. 웨스트뱅크도 하마스가 파타를 아예 압도를 해버렸어요. 압도를 해버렸죠. 예. 근데 그 하마스 애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하는 걸 보면 이런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이 명령하는 프로젝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규율과 복종,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 하마스가. 이 PLO 아라파트 계열 파타는요. 무지하게 사치스럽고 착복이 많이 그렇죠. 일어났거든요. 부패도 아주 엄청났죠.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 파타 간부들 목욕탕에 금으로 도구마느라고 아, 20억 그렇죠. 달러 들어. 20억 원. 20억 원. 네. 20억 원. 그런데 여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돈도 깨끗해 비교적. 예를 들어서 가자에서 웨스트뱅크로 6만 달러를 백모 보고 전달하라 그랬는데 백모가 돈이 급해서 거기서 5천 달러 집어넣어서 주머니에 넣고 5만 5천 달러 전달했어. 그게 알려지면 와서 죽어.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그 질서가 있어. 질서를 그런데 보세요. 개인의 전체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 복종과 헌신이죠. 그리고 질서, 규율.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주의 도덕 코드거든. 그렇죠. 이게 전체주의자들의 도덕 코드예요. 그러니까. 특히 묻지 마. 복종과 헌신하고 청렴해야 되고 이걸 스탈린스맨이라고 불러요. 예, 예. 스탈린이 제일 원했던 인간 유형이 이런 인간 유형이에요. 그렇죠. 개체가 전체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상태. 아주 의식적으로 네. 전체에 헌신하는 것 그거죠. 그래서 제가 저 하마스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 이제 별 사람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ISIS에 시리아에 가서 참전하고 와갖고 하마스랑 노선 투쟁을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주위에서 계속 그 노선 투쟁을 하니까 너가 ISIS 영향 받아가지고 그런 노선을 취하는 거는 그런다고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우리 팔레스타인 조직의 규율과 원칙에 복종하는 거야.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꼭 우리 그 좌파 운동권, 공산주의적 좌파 운동권의 로직과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이슬람으로 표현됐을 뿐이야. 집체적인 운동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 개체의 인간성을 전체의 코드에 맞추도록 끊임없이 압박 줘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계속 조여갖고 인간을 다 인간성을 깎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렌트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주의가 이게 악마적인 것이 바로 우리 전체주의로 뭐 권력을 획득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끊임없는 인간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네,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성의 변화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고요. 독립적 개체가 존립할 수 없도록 만드는 끊임없이 외부적인 압력을 가하고 또 내부적인 그 적응을 하도록 만들어서 사회 전체를 하나의 집단 수용소로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 많이 살펴봤는데 지금의 상태를 요약을 하면 이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가 부도난 상태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단계가 좀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이 족보를 한번 쭉 한번 네 가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우선 이제 뭐 프로토 글로벌리스트 이제 이게 새로 글로벌리스트가 생겨나면 게 아니고 생겨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그걸 원 글로벌리스트라 그러지. 데이비드 헬드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사에서 항상 있어 왔다. 좋은 문명 혹은 강한 문명들이 퍼져나가는 것. 그럼요. 그게 사실은 글로벌리제이션이었고 거기에 또 글로벌리제이션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의미의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문명을 전파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말에 이게 이제 이 성장을 하면서 원 글로벌리스트들이 성장을 이제 있던 존재하던 글로벌리즘이 성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억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이 이제 다국적 거대 자본과 다국적 거대 기업이거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 뭐 후기 산업 사회다 이렇게 하면서 60년대 이거 뭐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다국적 거대 자본, 다국적 거대 기업이라는 게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마무시하게 커졌죠. 그러면
각국의 식민지 체제가 붕괴 그걸 없애버리고 네. 이걸 세계를 이제 그 가트로 엮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하나하나가 다 주권 서방 주권국가 자기들의 모태가 되어 있는 서방 주권국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애들이야.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흔들거나 뛰어넘겠다고 안 했다고요. 못했죠. 왜냐? 냉전이니까. 냉전 때문에. 예. 무서우니까. 무섭고. 예. 그러니까 저 원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그때는. 예, 그렇죠. 그때 예. 원이라는 건 예. 글로벌리스트로 완전히 완성되기 전 전에, 단계, 전 단계. 원형 단계, 원형 단계. 그거를 프로토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렇죠? 그래서 프로토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러니까 시대죠. 이 말하자면은 성장과 억제가 같이 있었던 시대. 멀티내셔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국적 기업이 1960년대쯤 되면은 이게 이제 후기 산업 사회라고 해서 MNC라고 해서 소위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는 넘어서 있죠. 경제력 이 기술을 갖고 있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소련의 존재 소위 네, 무시무시한 소련이 존재하니까. 존재하니까 주권국가 자체는 미국이란 주권국가, 일본이란 주권국가, 혹은 유럽 각국, 영국이란 주권국가 자체는 흔들려고 하질 않았지.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사실 수능하면서 거예요. 수능하면서도 또 주권의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제 가트라든지 예. 몇 가지 이제 국제 다국적 오퍼레이션을 하되 그렇죠. 주권국가 자체를 흔들어 버리겠다고는 안 했죠. 안 했죠. 예.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 말하자면 이제 예. 세계는 세계화 시대가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걸 그게 주역인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단독으로 이제 질주한 시기가 그렇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9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시작하죠. 초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2025년까지. 혹은 2015년까지. 셰일 혁명 전 혹은 그 트럼프 성장 네. 집권 전까지 네. 이건 뭐 일방적으로 온 말하자면 표가 전부 세계화, 전부 글로벌라이제이션. 그게 다 그것까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우리가 세계화로 이제 번역을 한 것도 있지만 이걸 더 컨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구 환경이다, 뭐 오염이다 이래 가지고 또 정보화다 해가지고 지구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아주 질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방 주권국가 체제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서방에서 현대 문명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게 이제 왜냐하면 대개는 우리의 그 중요한 사상적 혹은 학술적인 근거가 네네. 글로벌리즘을 근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글로벌리즘에 맞춰 가지고 네. 전부 다 변형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학문, 담론, 여론, 권력, 국제 관력이고 전부 글로벌리즘이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 적응 못했으니까 백모는 요모냥 요꼴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세계 질서에선 이제 중국 키워주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싼 물건 만들어서 이익 많이 누리고 그거 도입해 갖고 국내 제조업 박살내고. 그러니까 싼 물건을 들여오는 건 좋아요. 그러면 중국도 같은 조건에서 있어야 되죠. 중국은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데고 내부 식민지를 하고 있는 데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저기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는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들여다가 자국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싸구려 물건 입에 물려놓고 그 계층을 박살낸 거지화시키는 그런 25년이었다라고 그렇죠. 얘기해요. 스티브 배넌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이게 맞는데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일머니가 돈 벌죠. 에어컨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가 아까도 보셨지만 얘들은 이런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 시장 강화하고 경제 성장하고 25년 동안 저 비전을 떠든 거예요. 그거 되면 그거 되면서 미국에 대해서 서방에 대해서는 주권국가 약화시키고 중국은 저절로 자유화될 거라 그러고. 그리고 뉴욕 사람이나 상海중동이나 동일한 사람이 되고. 예. 그러니까 중동과 세속화되고 이슬람은 저절로 세속화되고 뭐 세계는 평평하고 동질적인 거고. 국가와 문화, 정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사고방식들이 이제 25년을 풍미한 거예요. 사반세기를. 그렇죠. 이거 글로벌리스트 단독 질주 시대죠. 그러니까 영국의 2016년 브렉시트나 2016년 트럼프 당선은 이게 보스 반란이라고. 그렇죠. 가치지향 주권국가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응당 가져야 될 각 개별 국가들의 주권적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그리고 전통적 가치, 보수해야 될 어떤 원칙. 그다음에 이 각 개별 국가들이 평등한 국가들이 평등하다라고 인정하고 대할 때 서로 호혜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적 원칙, 그렇죠. 혹은 예. 공정무역의 원칙에 원칙, 따라서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깨고 말하자면은 무조건 다 글로벌이라 그러니까 치고 올라간 거죠. 브렉시트랑 트럼프가. 말하자면 글로벌 기업의 제국을 만드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 주권 국가의 주권성을 아주 깔아뭉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나 이제 트럼피즘이나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튀어 나오고 올라온 튀어 거예요. 올라온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보스 반란이라고 보는데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예, 예.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향한 반란인데 그걸 위한 예. 이 반란이 이제 한 5년 풍미한 거죠. 지난 5년 그렇죠. 동안. 뭐, 2020년 트럼프 대선 패배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선 패배는 그동안 25년을 지배해왔던 예, 예. 1990년부터 세계를 주물럭거려왔던 글로벌리스트 관점에서 보면 반란 진압이에요. 반란 진압이죠. 예, 그 보스 반란을 진압한 거야. 그러니까 응당 예. 아주 오랫동안 구조화되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주권 국가들 간의 호혜적인 상호작용, 상호관계. 그거를 이거를 회복하자고 이제 트럼프나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깨버렸으니까 그걸 회복하자고 하는 쪽으로 운동이었죠. 예. 그런데 근데 자기들은 글로벌리스트들이 25년을 그걸 농락해서 깼잖아. 예. 한 세대를 농락해서 깼어. 그럼 걔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란이야. 그렇죠. 트럼프가 반란자인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추방시켰죠. 그 별짓 다 해서 추방시킨 거죠. 그 2020년 대선이죠, 그게. 예.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뭐 이제 걔들이 저는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이 한 세대를 운영해왔던 세계를 잠시 트럼프 같은 개잡 땡땡스런 사람한테 별난 친구한테 별난 사람한테 뺏겼다가 이제 간신히 찾아왔어. 아 그럼 잘 운영하셔야지. 근데 이제 찾아왔는데 결론은 뭐냐? 아프간인 거예요. 아프간이죠. 네. 결론은 뭐냐? 세계 질서가 부도나버린 거예요. 세계가 부도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아프간 그러니까 차라리 트럼프식으로 계속 가게끔 내버려두면서 타협하면서 타협하면서 자기 걸 건졌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이 반란을 해 이 도란뿌 같은 놈하고 퍽 쳐갖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는 우리 거야 하고 갖고 왔어. 이 잘난 백모 글로벌리스트가. 근데 갖고 왔으면 잘 해야 되는데 이미 5년 동안 반란의 씨앗이 여기저기 심겨져 있었고 구도가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 구도를 퍽 하고 터지고 그 버스가 그러니까 트럼프즘이 만들어냈던 정상화 그 구조를 깨트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지속하자니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스트가 파산했다. 세계 질서가 부도가 났다.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바이든이라고 하는 실물 대통령의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까지 겹쳐가지고. 예, 김씨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읽어주세요. 멋있잖아요. 영어까지 하면. 과거는 죽었는데, 과거는 파산했는데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Past is dead, future is unborn. 네, 원래 이제 past is dead, future is unborn. 저게 이제 과거는 죽었는데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저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먹고 마시고 놀고 섹스하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뒤가 결론이 쾌락이야. 그래서 결론이 저질 쾌락주의자들이 딱 앞에 시적으로 폼 잡을 때 past is dead, but the future is not born yet. 딱 이렇게 하니. 그런데 그다음 딱 폼을 잡으니까 딱 거기 이제 반해가지고 상대방 이렇게 보면 야 먹고 마시고 놀아 깨세라 세라.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안 살잖아. 저 멋있는 말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삶을 위한 비전과 가치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해 투쟁할 수 있을 뿐이다. 영어로 Clarify and fight for the vision and values for life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긴 30년이 길다고 보지만 막 굉장히 일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 이야기하는 삶을 위한 비전 그게 쉽게 안 바뀝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이거는 추계 시대 이후로 딱 그렇죠. 증명된 딱 거예요. 이미 증명된 2000년 전에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추계 시대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리스트 추계 시대 때 주데오 크리스천이즘, 그 다음에 부디즘, 그 다음에 헬레니즘 이게 다 이런 비전을 다 이미 그때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뭐 각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구성체의 어떤 습속, 그 다음에 풍양속 뭐 등등등 이것들은 그냥 글로벌리스트들의 검권적 그 과도 물질주의, 검권적 물질주의적 과도 지배, 굴복 안 된다. 쉽게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위한 비전과 가치란 저기서도 그 단어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 다양한 점이 저 브렉시트와 트럼피즘 반란 시기 때 저게 어느 방향이다가 세팅이 돼 버렸어. 그렇죠. 그렇죠. 제일 위험한 게 언제냐면요. 부도 났을 때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죽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 자체는 위험하지가 않아. 어떤 미래여야 돼라는 지향성 오리엔테이션, 밸류 오리엔테이션이 상실됐을 때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변화는 항상 과거는 죽었고 다 파괴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기가 다 있어요. 다 있죠. 모든 변화에는. 근데 바로 직전에 문제는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떤 미래로 가야 할 거야.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켜.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서 생사존망에 갈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나침반과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가 드러났고 그걸 정치적으로 싸워서 쟁취하면 돼 이제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 때 결국은 뭐 자기는 쫓겨났지만 그때 어떤 그러니까 주권 가치 그다음에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게 바로 사실은 미국의 예외주의인데 그 예외주의라고 하는 게 단순히 미국의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이 세계사의 기본 현대 문명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가치가 문명적 가치 체계에 대한 가치 문제예요. 체계가 우리 미국만이 유일하게 지금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다시 세계를 재편하고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국만이 유일하게는 아니고 미국이 그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할 것이고 해야 된다라는 그게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죠. 미국의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 해야 될 문명적인 소명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화면에서 우리가 보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세계 지금 부도 상태입니다. 세계가 부도 났습니다. 과거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래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비전과 가치는 그런데 그 비전과 가치 지향성은 이미 명백히 밝혀져 있고 그것을 향한 진군, 발걸음, 투쟁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이 거기에 함께 할 거냐 말 거냐 그 선택이 남았을 뿐입니다. 아마 우리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제일 먼저라기보다 제일 먼저 재밌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선택은 늦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화닥 뭐 하는 게 있어서 지금 뭐 그렇죠. 국내 정치 굉장히 난잡한데 제일 빠른 선택의 결과가 제일 먼저고 선택은 늦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항상 초칙이야. 한국인들은 아유 나 싫어 진짜. 자 내년 3월에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3월, 6월 교육감, 지방선거까지 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너무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세계를 위한 한번 그 뇌관을 한번 당겨보자고요. 빵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